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세금 내는 거 싫어서 이익을 확 줄이거나 이 결손 처리하는 대표님들 있는데요. 특히나 이 결손 처리하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 많은 대표님들이 절세라고 하면 비용 처리를 최대한 해서 이익을 줄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이것도 맞아요. 이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이 어떤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냐면, 앞으로 3년 이내에 정책자금이나 대출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이라던가, 그리고 기존에 대출받은 게 있어서 연장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세금에 관한 부분은 기장세무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장세무사님들은 대표님들 말고도 이 수백 건의 기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만을 위한 이 절세 전략이라던가 대표님만을 위한 절세 실행을 시켜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기장세무사님들한테 따로 요청을 하셔야지만이 이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돼서 우리 기장세무사님은 그런 거 말 안 해주던데 라고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줄이고 싶대 3년 이내 정책 자금이나 대출 실행 계획이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무사님들처럼 이 전문적으로 세법을 설명해드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런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내가 한번 직접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방향만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세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절세하기 위해서 이익을 줄인다거나 결손 처리했다가 나중에 대출 받을 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결산하고 나서는 어떤 점들을 또 체크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법인세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냐, 이것부터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할 건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차렸어요. 주식회사 성우치킨. 25년도에 매출 10억을 달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매출 10억짜리 주식회사 성우치킨은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냐, 우선 이익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매출은 10억 했지만 이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죠. 내가 사온 최초의 치킨값이 있겠죠. 이걸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이게 5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출에서 치킨값, 즉 매출 원가를 빼니까 5억이 남았네요. 여기서 또 뭘 빼냐, 광고비용, 임차료, 뭐 직원급여, 이런 것들을 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이게 한 3억 정도 빠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매출 10억에서 매출 원가, 닭값 5억 빠지고 판관비 3억 빠지니까 2억 남았죠. 이 2억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이라는 계정 항목이 또 들어가는데요. 영업외 수익은 내가 영업활동하는 거 외에 따로 수익이 나는 걸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도 은행에 예금을 한다거나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은행에 예금 넣어둔 게 있어가지고 뭐 이자로 100만 원 발생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건 영업외 활동으로 생긴 수익이니까 영업외 수익 100만 원으로 잡고, 반대로 영업외 비용으로 또 100만 원 나간 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영업 외적으로 나간 비용이니까 대출 받아서 나가는 그런 이자 비용 같은 게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게 1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결국엔 영업외 수익이랑 영업외 비용은 각각 100만 원씩이니까 또이또이라고 치고 결국엔 그대로 2억이 이익이네요. 이걸 우리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 계산하기 전에 나온 순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시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공제를 받고,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감면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세금이 적용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님들이 이 공제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많이들 받으시는 감면과 공제 항목들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뭐 연구개발세액공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내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느냐,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고용 직원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게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 적용되는 비율이나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항목들은 일부러 뭐 이익을 뭐 줄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는 항목들이라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지역 업종에 따라서 뭐 5에서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25년도에 이 종료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28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필수로 더 챙겨야 될 항목들이고, 사실 이 항목들은 엔간하면 다 적용받아서 가긴 합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최소 25%부터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챙겨가야 될 항목이고요. 이거 외에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런 항목들은 진짜 알짜배기
3개 항목들인데요. 청년 직원 1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직원들 중에 만 34세 미만 청년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넘어가는 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 챙겨서 그냥 넘어가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더 낸 세금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정청구 업체 또한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보통 경정청구 컨설팅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더 낸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환급 수수료의 20-30% 정도를 수수료 받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 싫다면 처음부터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기장세무사님과 잘 협의를 해서 잘 적용받는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일도 없을 거고 경정청구를 할 일이 없으니까 컨설팅 수수료도 안 줘도 되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잘 적용받으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누락 없이 정확하게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굳이 더 내지 않는 것, 그게 절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이 결산이 잘 되려면 연말에 갑자기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평소 습관이 중요한데 법인 통장을 쓰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인 통장, 회사 돈은 무조건 법인 계좌로만 움직여야 하는데 이 개인 통장이랑 섞이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법인 돈에 내 돈을 넣거나 법인에 있는 돈을 내 개인 통장으로 막 쏜다거나 이렇게 막 섞이면 나중에 정리할 때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또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이자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대출한 은행에다가 이자 납입 내역서 한번 받아보세요. 법인 대출로 이자 낸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산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나 공과금 같은 거 이런 짤짤구리에서 얼마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년치 모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세금 내는 거 싫어서 이익을 확 줄이거나 이 결손 처리하는 대표님들 있는데요. 특히나 이 결손 처리하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은 결손난 업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쳐다도 안 보거든요. 특히나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3년을 따라가는데 왜 3년을 따라가냐? 자금 실행할 때는 무조건 3년치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히나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이나 대출 실행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절대 결손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결손 처리를 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회사는 이익을 본 회사가 아니라 적자를 본 회사라는 거잖아요. 적자를 본 회사를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대출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대출이 없는 업체는 앞으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인데요.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재무제표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재무제표를 봤더니 적자란 회사 혹은 이익이 줄어든 회사를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절대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실제로 찐으로 결손난 업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단순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결손 처리했다가 나중에 자금 조달 안 돼서 문 닫는 경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출 필요 없어도 혹시 나중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현재만 보고 쉽게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수, 좀 더 좋으면 두 수까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라는 거는 없다는 거.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남의 돈 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컨설팅 같은 거 돈 주고 받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좋은 가능성은 준비를 해두고 나쁜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맨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세금 아끼려고 이익을 확 줄여서 신고하거나 결손 처리했다가 세금은 적게 내겠죠. 하지만 이후에 좋은 기회가 왔거나 아니면 대표님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대출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게 대표님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올해 혹은 3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기장 세무사님과 별도로 상의해서 이번에 대출 들어갈 건데 재무제표 좀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의해보면서 결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나서 이 체크해봐야 될 것들은 이 가지급금 그리고 가수금 잔액인데 이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법인 돈을 그냥 꺼내 쓴 거고 가수금은 대표님이 법인에다가 넣은 돈인데 이게 둘 다 재무제표에 아주 좋지 않은 항목들이거든요. 가지급금은 뭐가 안 좋냐? 어떤 게 안 좋냐? 대표가 회사 돈을 자꾸 빼가지고 증빙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수금은 뭐가 안 좋냐? 법인에 자꾸 대표님 돈을 넣는다는 건데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 좋다고 보는 거겠죠. 특히나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법인 돈을 갖다 썼지만 이 증빙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한테 빌려줬다고 쳐버리고 따로 인정이자 4.6%까지 계산해서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법인의 수익으로 잡았다고 치고 계산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인 입장에서는 영업 외 수익, 즉
이자 수익으로 잡혀버리는 거고 수익으로 잡혀버렸으니까 세금도 내야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법인세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을 정리 안 하고 계속 쌓아두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계속 인정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폐업하게 되더라도 회수되지 않은 이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무서에서는 대표님이 가져간 상여로 판단합니다. 결국엔 이거 대표님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별도의 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킹해서 담당 세무사님과 잘 상의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6년 법인세 절세를 위한 방법과 결산 전후 체크해야 될 사항, 그리고 법인 대출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절대 결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저희 한국비즈니스경영관리센터는 2019년 설립된 사업자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구조부터 점검하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법인 정책 자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 남겨주시면 대표인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대표님들의 비즈니스에 성장만이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